보시고요. 금리 인상은 상수, 실적 변수로 옥석 가리기 시작. 이번 주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전망이 뉴욕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다.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행보에 유럽 중앙은행 또 매파적인 스탠스로 변했고, 영랑은행은 당초 전망대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이처럼 거시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향후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의 유일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월 첫째 주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는 주간 기준 상승으로 마무리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1.05%로 올랐으며, 대형주 위주의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 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각각 1.5, 2.38%씩 올랐다. 이렇게 하면서요. 오미크론 영향에도 미국 1월 고용지표 강세, 이제 금리 인상은 상수, 변수가 아니고 상수.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추가 인상이냐 아니냐 이제 상수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됐고, 예측이 어느 가능한데 추가적으로 이제 더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이제 어, 남아 있다 이런 얘기겠네요. 보니까 뭐 실업률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다 보니 이제 저런 얘기가 또 나오겠죠. 그래서 이에 전문가들은 길이 이상의 호조를 보인 고용시장으로 3월 연준의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됐다고 평가했다. 또 연준의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더 빨라질 것이라고 한몫시를 냈다. 이런 거고요. 실적 변동성 장세 위청, 포트폴리오 재정비. 그렇고요. 비트코인 11% 급등 4만 달러 유지돼 하면 회복세 계속. 비트코인이 지금 4만 천, 뭐 거의 500달러, 4만 천 500달러 정도 되죠. 볼까? 지난 24시간 동안 BTC와 ETH는 각각 11%, 13% 상승했다. 니어 프로토콜의 자체 토큰 니어도 무려 20% 급등했다. 니어가 20% 급등했습니까? 한번 봐야 되겠네요. 니어 패널 대비.
1%. 아, 전날하고 포함했겠구나. 아, 그러네요. 어제 많이 올랐네. 어, 많이 올랐네요.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오늘 새벽에, 그러니까 공합 없이 장 마감 전까지 해서 많이 올랐네. 오늘 새벽부터 해서 오늘 아침 9시 전까지가 여기거든요. 이게 전날로 이제 표기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입장으로 보면 오늘 새벽에 이만큼 올란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치면은 많이 올랐죠. 20% 넘죠. 아, 많이 올랐네. 진짜 많이 올랐네요. 이게 오늘 새벽에 다 올라온 겁니다. 오늘 새벽부터 해가 지금까지 많이 올랐네. 어, 참고로 요 이평선이 여기에 50선이고요. 요게 20선입니다. 요거는 이제 단기입니다, 단기. 예를 들어서, 어, 자, 요 놈이 200선입니다, 200선. 니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이해가 바른 게, 빛하고 좀 틀리죠. 니어 같은 경우는 데드크로스가 여기 발생했습니다, 요 구간에서. 데드크로스가, 어, 여기죠. 요 구간에서 발생했죠. 데드크로스가요. 200선에서 50선.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데드크로스가 여긴가에, 아, 이거 아니고, 이거 60선, 아, 그렇구나. 잠깐만요. 이상하겠네. 이게 표현이 안 되겠네요. 아, 요거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제가 시간봉을 보고 얘기했네요. 일봉상으로 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어를 말씀드렸으니까, 바이낸스에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이낸스에서는 여기가 골든 크로스죠. 여기가 궤도에 여기 데드 크로스고 골든 크로스. 니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비트코인의 방향하고는 좀 틀리게 온 거죠. 참고로 얘기 드리면요. 비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죠. 데드 크로스가 여기 발생됐죠. 그래서 여기죠, 여기. 그죠? 그래서 이제 비트 대방 같은 경우 걱정을 했던 게, 데드 크로스가 되면은 이제 단기 레이스에서 단기 이평선이 뚫고 하락을 하면,
하락을 보고 있거든요. 단기 하락을 보고 있는데, 이제 그래 되면은 예를 들어서 상승 후 하락을 봤을 때 데드 크로스가 주어지면 이해가 되는데, 이런 구간에 요거는 단기 구간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평선 20선이니까 50선이 요 놈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 떨어지는 거야. 여기 이게 아니죠. 여기면 이 구간이라 다 내려와서 지금은 올릴까 말까 실질적으로 보면 올릴까 말까 고민하는 구간이 지금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됐잖아요. 여기서 내려와 보면요. 실제로 여기 내리면 여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봤을 때 이거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어차피 무거워서 장기간으로 가는데 이게 이제 50선이 떨어져서 여기에 왔던 고점에서 하락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장기로 하락을 가리키지 않나 하는 얘기. 장기 하락. 바닥으로 왔지만 이 바닥에서 장기로 하락을 가지 않냐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예전 거를 들여다봤죠. 예전 거를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봤죠. 보면 이 구간 다음에 요래에 올 건데 여기서 봐도요. 여기서 보면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 어, 아마 이래 돼 있거든요. 이거 왜 이러지? 이래. 음. 이렇게 올 건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했잖아요. 이 이후에서 하락을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 골든 크로스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1년입니다. 1년. 실질적으로 보면요. 2018년 3월 달에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해서요. 2019년 4월 달. 그러니까 1년 1개월 만이죠. 1년 1개월 만에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해서요. 1년 1개월 만에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죠. 그러니까 이 상승 구간에서 상승 전환에서 하락을 하는 해서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지만 실제 이렇게 요거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데드 크로스 하면은 평균 200 이평선에 50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주로 보는데 그러면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보지 말라는 얘기죠.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장기 레이스로 가야 되지 않냐. 실제로 이래서 역조사를 해보니까 이 구간이 이렇더라. 그래서 골든 크로스 하면 이 구간에서 올라가더라고요. 이 장기에서 골든 크로스 나오면 반드시 매입을 해라. 상승이 간다. 하락 기간에서 전환을 해서 갈 때. 그죠? 만약에 바닥에서 떨어져도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되면 조심하자. 이 장기 레이스 가는데 모르고 올라가는 줄 알고 샀다가는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요. 여기서 골든 크로스에서 데드 크로스 발생했잖아요. 왔다리 갔다리 했지만 이게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면 여기 데드 크로스 발생한 이후에 다시 골든 크로스도 왔지만은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구간이냐면,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양적 완화, 돈 폭탄이 떨어진 시기죠, 여기가요. 자, 그래서 이렇다 보고요. 그러나, 이제, 이것도 우리가 또 조사를 또 디테일하게 봐야 되니까, 보면은요, 데드 크로스 해서요, 골든 크로스 좋지만 떨어졌잖아요. 자, 여기서, 요 구간이. 근데 요 이후로 해서 이제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요런 것도 우리가 주의하게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요 기간 또 길더라. 마찬가지로요. 19년 10월 달에서 2000년 5월 달.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앞에 영상의 스토리를 아시면 제가 하는 얘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데, 막, 좀 보시리라 보고요. 이제 얘기를 드리면, 앞에 아까 조 얘기를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피터 대망은 여기서 지금 이제 데드크루스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요 당시는 제가 이제 아직도 의심을 하는 게 요거거든요. 요 때는 돈 폭탄이 떨어진 시대거든요. 돈 폭탄이요. 그래서 주식 투자한 사람, 부동산 투자한 사람, 가상자산에 투자한 사람들, 그런 천문학적인 돈을 벌이던 시절입니다. 팬데믹 이후에요. 여기에 관련된 얘기도 앞에 영상들 잘 찾아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2022년 3월 기점으로 해서, 요때는 이제 테이퍼링이 종료되잖아요. 테이퍼링이 종료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양적 완화가 끝이 났다는 얘기죠. 테이퍼링이 종료를 감소시킨다는 얘기죠. 수도꼭지에 물을 잠근다는 얘기죠. 줄인다는 거는 물을 끝낸다는 게, 물을 속도를, 양을 줄인다는 얘기지. 그죠? 줄여서 3월 달에 종료시킨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줄이가 끝냈다는 얘기거든, 3월 달에. 이 이후에는 금리도 올리고요. 양적 긴축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양적 완화랑 양적 긴축은 반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 이게 양적 긴축을 언제 하느냐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얘기가 있어서 시장이 워낙 반응이 많이 됐는데, 몇 번 하느냐도 지금 반영이 됐지만, 이것도 상수죠, 이제는 상수. 변수가 아니고요. 변수나 상수란 얘기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은요. 요때는 돈 폭탄이 터뜨린 시대고, 여기는 이제는 줄이는 시절, 이제 양적 긴축을 가게 되면, 그러면 지금 금리도 인상을 하고요. 이런 시기에 이게 과연 이게 상승을 줄 수 있는 신호가, 과연 그런 재료가 있을까라는 게 이제 굉장히 이제 의심이 되는 거죠, 저는. 이때는 떨어져 하나 이상 할 거 없지만, 떨어져도 하나 이상 할 거 없지만은, 올렸단 말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올렸거든요. 이 돈 때문에, 돈 폭탄 때문에. 그래서 기관들이 여기서 사서 팔았는데, 지금, 하다 못해서, 요때, 여기 3,500이거든요. 여기가 3,500 구간입니다. 여기까지 한 번, 두 번, 여기까지 최소한 4,500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올린다가 이게
시장에 이 급한 사람이 많아서 이러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굳이 여기서 올릴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지금도 가지거든요. 지금도 사실은요. 왜냐하면 앞으로 시장이 좋아지는 재료는 별로 없고요. 악재만 많죠. 악재를 얘기를 드릴까요? 미중 갈등요. 미러 갈등이죠. 우크라이나 사태. 그죠? 그 다음에 팬데믹이죠. 이 제일 크죠. 팬데믹요. 팬데믹. 이거로 인해서 지금 양적 완화했는데 이제 끝내고 있죠. 그래서 양적 긴축을 한다 하죠. 금리 인상 얘기가 있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시장이 지금 굉장히 암울하단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거든요. 근데 미국은 부채가 지금 너무나 막대하잖아요. 삼경 부채가 이게 이자가요 3%매도 얼마인지 압니까? 3% 하면요 900조입니다. 연 3경에 3%면요 금리 3%면요 900조입니다. 900조.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 해 예산이요 600조죠. 이번에 이렇게 올렸죠. 돈을 미국이 얼마나 많이 벌어야 은행 이자를 이렇게 내겠습니까? 뭐 몇 번은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쉽지 않은 거죠. 얼마나 벌어야 이자를 이만 내겠습니까? 작년부터 미국이 디폴트 온다고 생 난리지겠죠. 뭐 거기에 대한 얘기는 또 나중에 얘기하고요. 이 말씀 드렸지만 나중에 한번 더 정리하고요. 핵심적인 얘기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때하고는 틀리다 이거죠. 이런 때는 물폭탄 완전 돈으로 문대서 예? 사람을 인공호흡 시키고 완전 심폐소생술해서 약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었는데 이때는 뭐 죽을 놈 살리는 것도 있었지만 사는 놈 더 많이 먹여가지고 완전히 건강하게 만들어 놔니까 건강한 놈은 더 떼부자 되고요. 뭐 이런 상황이죠. 근데 지금은 그러냐 이게 지금은 그런 시기냐 이 얘기라. 오히려 지금 시장 상황이 더 나빠졌는데 여기 지금 하락이 가능성이 많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최소한 3월달을 기준으로 해 여기가 3월이 이 이후에서 양적 완화 여기는 양적 기축인데 이 기점으로 해서 금리가 인상이 되고 다 여기에 반영이 되죠. 이쪽으로 이렇게 되는데 하나의 호재라면 팬데믹이 이제 엔데믹으로 가는 이런 상황. 금리는 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빠르게 지금 팬데믹을 종식을 하고 엔데믹으로 가서 하는 게 이제 시장 경기 올리려고 하는 호재인데 과연 이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올려서 가능해지겠냐는 이제 물음이 오죠. 만약에 추가적인 바이러스가 더 발생을 해서 발생이 된다 하면 추가 바이러스가 발생이 된다 하면 이 모든 게 어그러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상상한 3,500보다도 더 진짜 바닥으로 떨어질 확률이 많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 보고 피터 대망은 왜 3,500을 생각했냐면 그렇게 안 된다 보고 유럽처럼 종식을 하고 한다 보면 지금 이제 3월달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지난달에 발표했듯이 3월 이전에 아마 팬데믹인지 엔데믹인지가 결정이 난다 했으니까 그러면 조금 선반영이 된다 하면 적어도 이 이전에 아마 방향이 잡힐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세력들이 과연 여기서 올릴까? 이왕 떨어뜨릴 것
3,500까지 떨어뜨려서 올리는 게 안 낫지 않을까요? 여기서 올리면 돈 많이 못 벌잖아. 여기까지 내려야지. 근데 만약에 내리면, 여기도 더 내리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얘네들이 굳이. 기회, 다시 없는 기회인데, 지구적으로 팬데믹이 엔데믹을 가려고 그리 하고 있고, 빠르게 지금 시장 경제를 살리려고 있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변이 발해서만 오지 않으면, 오더라도 그게 크게 나쁘지 않으면, 그래서 3차에서 부스터까지 맞춰서 지금 뭐 선제적으로 하고 있고, 확산세가 지금 크게 늘어나고, 이렇게 해도, 이미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데서는 확 줄어들고, 유럽도 좀 줄어들고 있죠. 그걸 봐서 빠르게 지금 종식을 선언을 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잘 맞아지면, 어, 그래서 잘 된다 하면, 어, 이게 호재죠, 호재. 그죠? 양적 완화가 뭐고 전부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호재인데, 이 호재가 3일 정도에서 이 양적 완화의 종식이 되고 양적 긴축으로 어, 움직이는데, 예? 예. 그래도 악재 중에서도 이게 가장 큰 영향을 호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3월 기점으로 해서 올린다 하면 얼추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시점이 보면은 추세를 낮춰보면 여기가 3월이더라고요. 그래서 3,500에서 반등을 한다는 전제를 하면, 음, 지금 현재 올라가는 게 의심스럽더라 이 얘기거든요. 그런 거 하나 하고요. 이왕 떨어뜨리면 3,500에서 떨어뜨리겠냐, 다시 없는 기회인데 앞으로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건데, 그러면 세력들이 더 밑으로 떨어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이제까지 비트 대망의 이제 가상 시나리오였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거를 면밀히 보자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얘기한다는 게 좀 길어졌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생각이 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4만 달러 유지하면 회복세가 이제 계속 될 것인가, 이제 요런 얘기죠. 그래서 보면, 각종 기술 지표에 따르면 주말 동안 매수자가 3만 7달러 이상의 지원을 유지하는 경우, 추가적인 가격 상승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정적으로 4만 달러 이상 움직이면 이는 회복 단계의 신호로 풀이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미 4만 달러 넘어 버렸죠. 그죠? 4만 지금 1,500달러 되잖아요. 그죠? 4만 1,500달러죠, 지금. 그죠? 회복 단계의 신호로 지금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에라이 하상아님. 제가 좀 실시간에 전화 잘 합니다. 우리 에라이 하상아님 자주 오세요. 그리고 온체인은 비트코인 상승에 손, 투자자는 하락에 베팅.
우크라 전원 고조, 러시아 침공 시 에너지 곡물 덜썩덜썩. 당연한 얘기죠. 이것 때문에 지금 하, 요 얘기는 이겁니다. 이제 그 우크라이나가 이제 이 전운이 고조가 되면 이제 전쟁이 만약에 러시아가 침공이 된다는 그 자체만으로 해도 지금 뭐 에너지, 곡물, 원자재 이런 게 이제 급등을 하게 되죠, 당연히. 그리고 한동안 문제가 좀 길어지죠. 에너지 문제, 뭐 천연가스 문제. 예. 우리나라도 당장 러시아하고 교류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한테는 효자 수출해서 효자를 많이 보고 있는 효자 종목 국가인데 타격이 올 수 있죠, 우리나라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런 것도. 아, 우리 저 에라야 화상아님, 우리 닉네임처럼 너무 참 리얼하게 말씀을 잘하셔서 귀에 속속 들어옵니다. 음, 우리 저 에라야 화상아님 되게 닉네임도 구수한데, 아이고, 자주 오십시오. 리스크온, 비트코인 41개 안착이 중요. 비트코인이 단숨에 41K 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기관 투자자 전문 암호화폐 플랫폼 FRNT 파이낸셜의 공동 창립자 스테판 위레트는 비트코인이 주식과 유사하게 200일 이평선 근처에서 다지기 과정을 거쳤다며 4일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40에서 41K를 넘었을 때까지 어떤 단정적인 말을 하기는 어렵다고 블로버거와 인터뷰했다. 연준이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은 주식시장에 반영이 됐다며 디파이 프로젝트 원물에 대한 3억 2천만 달러의 해킹 충격에 벗어나고 기술적인 감염도 신호도 비트코인의 빠른 반등에 기여했다. 그렇고요. 어,
우리가 주의하게 바라보는 구간이 40, 그 다음에 요 구간이죠. 41K, 요 구간이죠. 40에서 41K 구간 거죠. 아까 얘기 드렸죠. 우리는 이제 요런 거죠. 우리는 어, 요런 거죠. 아까 내가 끊었던 게 여기 있나? 여기 있구나. 우리는 요거죠, 요거. 똑같네. 요 구간이죠. 그죠? 요 구간, 요 구간, 요 구간. 그죠? 요 구간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요 구간이 중요하다는 말이, 예? 피테 대망이 한 말, 요 말, 아까 얘기 드렸죠? 요 말이 이놈이 한 말입니다. 요 말입니다, 요 말. 요 말입니다, 요 말. 요 말이, 요 말입니다, 요 말. 요거요. 요 얘기죠, 요 얘기. 아까 얘기 드렸죠?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요렇게, 이제, 얘는 요렇게 얘기했고요. 이유가 뭔지 모르는 요런 얘기를 하고요. 피터 대망은 요렇게 악재 상승을 설명을 드린 거죠. 그렇다. 그러니까 한 거고. 이 업비트 디지털 공포 탐정 지수 49 중립 단계 전환 한번 볼까요? 오, 야, 며칠 새 여기 있었죠, 그죠? 요거가 있었는데 엄청 많이 올랐네요. 어, 뭐 상황은 엄청 좋아졌습니다. 어쨌든 간에. 투자 심리가 돌아왔다 이 얘기죠. 트레이더이자 유명 분석가인 마이클 반 데포프가 비트코인 포모가 왔다고 트윗했다. FOMO. 그는 비트코인이 4만 달러를 돌파하자 사람들이 3만 3천 달러에는 비트코인을 사지 않다가 4만 달러가 되자 사려 한다고 말했다. FOMO 만들어 놔야지. 그럼.
그래서 이제 추세 반전이 시작됐다고 테이트하는 등 강세장 복귀를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늘어늘고 있다. 그는 상당한 거래량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비트코인의 잠재적인 추세 반전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는 가격 반등은 지속성을 가지기 힘들기 때문에 거래량 증가를 중시했다. 뭐 저랑 같은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추세 이제 그러니까 반등 신호죠. 반등 신호가 요 구간에서 이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요 구간에서 아까 얘기 드렸죠. 오해. 요 구간을 돌파를 하게 신호가 확실히 오면 요 신호가 반등의 신호, 요 구간의 반등 신호, 그죠? 여기를 반등했다는 신호가 어디서 알아지느냐? 여기서 알아진다는 얘기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죠? 반등의 신호가 여기서 옵니다. 그 얘기가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여러분.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입니다. 그리고 늘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이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거래량을 우리가 들여다봤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얘기를 드렸죠. 항상 피터 얘기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요 어느 시점 요 구간에서 그죠? 거래량이 좋아서 상당히 지금 요 당시도 마찬가지였고 그죠? 그래서 상당히 요 신호가 상당히 좋았다. 요런 구간 같이 단기 반등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단기 반등일 수 있지만 단기 반등으로 보기에는 신호가 굉장히 좋다고 요 당시 얘기를 드렸죠. 요 당시에요. 그랬죠. 그러나 요 언제 넘어오면서 최근 일주일간 5일 이상 반등 신호는 상당히 좋대. 5일 이상 준 적이 없다. 그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에 거래량도 상당히 좋았다. 이거죠. 그러나 이제 올수록 거래량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아서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실제로 하락 추세상 일봉상 실제적으로 하락 추세선은 여기죠. 여기 내려올 때 인접하면서 요런 구간이 떨어졌죠. 그래서 하락이 많이 이제 거래량이 많이 줄었죠. 그러나 이 거래량이 준다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거래량이 준다는 것은 이 추세선에서 마찬가지로 힘이 떨어져서 떨어진다고 보면 된다고 얘기 드렸죠. 꼭 그렇지는 않지만 떨어진 데서 상승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하락 추세 기간에 거래량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일 아침 그 다음날 아침을 보자 했는데 좀 거래량이 서서히 늘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요때 또 떨어졌고요. 그래서 요 언저리에서 좀 뭐 이러든 저러든 간에 한 열흘간 올려준 거는 사실이고 거래량은 여기서 떨어져 그 당시는 아마 여기가 요 구간이 아마 음봉으로도 되다가 말다가 거래량은 줄었어요. 어느 정도 상승 주고요 올려줘서 그래서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 당시는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왔었으니까 요 당시 아마 얘기를 그래 얘기 들었을 겁니다. 아마 다음날 아침에 보자 했는데 올라왔었죠. 그래서 괜찮다 이 정도면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얘기입니다. 이 거래량이 이 주는 작게 주고요 올리는 거하고요 받쳐서서 올리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전문가들 하는 얘기나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거래량이 받쳐주기에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급반등의 주가도 웃었다. 예. 이거 까딱 잘못하면 이거 기술주들을 견인할 수도 있겠다, 그죠? 그게 이제 뉴욕 증시에 암호화폐 채굴 기업들이 비트코인 상승하니까 이제 채굴 기업들도 이제 올라갔다 이 얘기죠. 음, 이게 이제 그래픽 카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엔비디아 이런 데는 올라가겠죠. 채굴 업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 보고 있으면 향후에 비트코인이 위치를 이제 주식 시장이나 하고요. 가상자산 시장을 이걸 봤을 때 최근에는 이제 커플링이 이제 월가에서 이 얘기를 드릴게요. 월가에서 불과 한두 달 전에, 그 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죠. 근데 최근에 월가에서 주식, 정시를 얘기를 할 때 가상자산을 얘기하기 시작했죠. 비트코인하고요. 왜냐하면 그때 이 얘기를 드렸죠. 기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얘기가 있을 거라 했는데 불과 얼마 전부터 이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죠? 월가 정시를, 세계 정시를 얘기할 때 가상자산 시장을 얘기를 하고요. 비트코인이 어쩌고 저쩌고 이더리움 어쩌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동조란 말이 오고요. 커플링이라는 얘기가 오겠죠. 그래서 이제 기존 경제 시장에 편입이 됐다는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게 또 갈라지면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가상자산이 정시 안에서도 기술주에 편입이 됐댔죠. 기술주에. 주식시장에 편입이 됐다 얘기를 했죠. 주식시장에 편입이 됐다 하다가 다시 이제 또 갈라졌죠. 가상시장이 주식 정시에 기술주에 편입이 됐다 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상시장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잖아요. 이걸 이제 기술주로 본 거죠. 기술주로. 그래서 이제 자꾸만 이제 이게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상자산이 기술주로 분리가 되다가 어느 순간에 이 가상자산이 주식이랑 좀 커플링 현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주식시장하고도 구분이 또 되기도 하죠. 떨어지는데 얘는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죠. 이제 견인을 한다 얘기죠. 견인을 한다. 이 얘기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거꾸로 이제 기술주로 분류를 해서 하락을 하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고요. 금리가 인상을 하면 하락하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이 되면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은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대체적으로. 근데 하락 중에도 올라가는 게 있죠. 그죠? 원자재, 그죠? 원자재, 뭐 에너지주, 그 다음에 금융주가 올라가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융주는 돈 벌게 돼 있죠. 자기들만 리그죠. 직원들부터 해가 뭐 수천 프로 뭐 상여금 주고 뭐 그러잖아요. 누구는 주고 나는데. 근데 산업 이런데, 제조업 이런 데는 실질적인 근로자들이 있는 이런 데는 추락을 하죠. 금리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물가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게 부담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제조업하는 사람들은 힘들어지잖아. 그럼 전체적인 실질 경제는 떨어지는데 이놈들은 올라가죠. 기술주도 이제 떨어지죠. 성장주도 떨어지잖아요. 성장주가 뭡니까? IT 이런 거죠. 그 기술주를 이제 가상화폐를 기술주로 보고 있었죠. 주식시장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보다가 주식시장에서 분리가 돼서 기술주로도 보다가 이 기술주를 이제 견인을 하는 거죠. 지금 보면 비트코인이 올라가니까 따라 올라간다. 이 기술주들이 올라가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자꾸만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독립적인 이렇게 얘네들이 붙여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지만 제가 예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은 이게 순전 제 생각이었는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비트코인이 이 일반 주식하고는 틀리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한번 드렸죠. 그거는 어디를 보고 한 건 아닌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기존의 정시는 이미 이제 금리가 오르던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은 오르고 내려가는 게 확연하게 이미 검증이 됐고, 가상화폐는, 또 다른 게 있다, 이거죠. 그죠? 화폐이지만 또 다른 게 있죠. 여기 이제, 얘네들이 말하는 기술주죠. 블록체인 기술도 있고요. 여러 암호화 기술도 있기 때문에, 다르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기존의 질서들이 이름을 쥐어주고 동조도 주고 커플링 현상이라고 말을 붙여주지만 맞는 것 같으면서도 어디든 간에 개별 행동을 하고 있죠. 이름을 붙여주지만 이렇게 하지 않을까 했는데 또 튀어가고 그죠? 그럼 이렇게 하니까 또 이름을 붙여줬는데 또 튀어 올라가고 있는 거죠. 또 그런 이름을 붙여주지만 또 올라가고 튀어가고 있는 거죠. 아마도 보니까 아마 우리가 여기 늘 얘기하듯이 안전자산으로 가는 그 과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생각을 해보면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보면요, 요 얘기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런 얘기죠. 아까 뭐라고 했냐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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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으로 간 매입을 한다는 얘기를 했죠. 아까 그런 것 같고요. 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걸 중요하게 봐야 되니까 한번 계속 읽어보는 겁니다. 2주 만에 4만 달러 탈환, 미국 고용지표 예상치상에 주말 동안 3만 7천 달러 이상 지켜야 한다. 4만 달러를 탈환하며 추가 상승 기회를 엿보고 있다. 주말 내내 3만 7천 달러 이상을 유지해야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가 오전 내내 얘기하고 오후 내내 얘기 드렸던 게 이 얘기죠. 조정을 주더라도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그죠? 지난 일주일간 4만 달러를 넘기지 못하고 횡보하던 비트코인이 4일 4만 달러를 달아냈다. 비트코인이 4만 달러를 넘긴 것은 지난 1월 21일 이후 2주 만이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상승한 이유는 2주 만이죠.
여기서 보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전까지는 S&P 500 및 나스닥과 긴밀하게 동조화된 움직임을 보였다며 미국 고용 시장 지표가 예상을 상회할 것이 탈동조화, 디커플링을 가속화했다. 요 얘기가 이제 아까 제가 앞전에 바로 앞에 얘기했던 거랑 이제 그런 거죠. 동조화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올라가 탈피하는 거죠. 아직은 모릅니다. 크립토 파이낸스의 뭐 수석 트레이더는 목표 시세는 42,000에서 43,000달러다. RSI 지표도 과매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초과 상승할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그래서 주말 동안 37,000달러 이상을 해야 된다고 해서 BD 이상의 만약 37,000달러 이상을 유지해도 월간 차트에서 마이너스 모멘트 신호가 확인되면 기대 이상의 상승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RSI 지표인데 여기요. 여기가 요 구간이 이제 요 파란 거 요거 제가 만들어 놓은 선이거든요. 여기가 50입니다. 50. 그러니까 요 은선 75인데 70을 넘으면 이제 보통 가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매도가 아니죠. 이 안에 지금 요 안 구간 안에 지금 들어와 있죠. 50을 넘으면 이제 매도가 점점 많아진다는 거고 요 언선을 넘기면 과매도라는 거죠. 또 아래 여기 30선을 밑으로 내려가면 과매수.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는데 지금 넘기지 않았다. 과매도 요거를 넘기지 않았다. 아니 이제 과매수죠. 매수 말을 거꾸로 했네요. 과매도 매수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